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8호 제2면입니다. 중증장애인 일실수익에 관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증장애인 일실수익에 대하여 전액 부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례들은 인신사고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에 따라 현실 손해설 및 차액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법원은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거나 참여하여도 낮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실적 이유를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러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 가동연수, 생활비 등의 요건은 모두 애매한 개연성을 기초로 한 것으로 아무리 산정 방법을 정밀화하여도 그 정확성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지 않은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유아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농촌 또는 도시 일용노임에 의하여 일실소득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역시 정확성이나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건이라기보다는 인신사고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인신사고를 당한 경우 일률적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비장애인의 일정 비율만을 인정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없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적게 배상하여도 된다는 규범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택무에 반하는 사법부. 또한 불법행위법의 기능으로 단순히 전보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의 목적 내지 기능에는 예방적 기능 내지 억제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적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신사고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기능, 이러한 인신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는 기능에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앞 글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사회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고 생명, 신체가 침해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보호나 장애인의 인신사고 억제, 예방 기능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배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비장애인과 차별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명문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장애인의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논리 구성과 판결이 필요하다. 또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액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고 본 판례의 논리 구성을 따라 장애인의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다. 글을 맺으며 누구도 타인이 갖고 있는 권리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배상하게 하고 이러한 침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불법행위와 관련한 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명, 신체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의 배상을 받는다면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일실수익을 차별 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해석과 논리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한 판례의 변화를 촉구한다. 본 기고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가 장애인 차별 시정과 평등 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첫 번째 자료집을 일부 편집하여 게재한 글입니다. 대쉬 편집자주.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일자리가 됩니다.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하개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이하GKL, 디세이블드, 가 함께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일자리가 됩니다. 작품 접수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개 공공기관, 개발원, GKL,과 민간기업, 주, 디세이블드, 이 협업회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후 민간기업, 주, 디세이블드, 의 수상작가 전원의 일자리, 정규 및 프리랜서를 연계하는 것이다. 공모전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발달장애인으로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참여 가능하다. 수상자의 경우 디스에이블드 취업 연계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하며 디스에이블드에 채용된 작가, 접수 시작일 2022 7일 기준은 참여가 불가하다. 그림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단 카지노 세븐럭 또는 한국의 세계유산 및 대한민국 관광명소를 소재로 한 그림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응모 작품은 수채화, 유화,
수묵화 등 그림이어야 하며 컴퓨터 그래픽, 조소 작품은 제외한다. 그림 규격은 사절지 394mm x 545mm, 도화지로 작품은 1인당 한 개만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또한 표고한 작품은 접수 불가하므로 액자 처리 없이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참여는 개발원 홈페이지 www.badi.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네이버 폼 주소를 접속하여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작품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원본은 예선 통과작에 한해 추후 제출. 심사는 작품 이미지로 심사하는 예선과 예선을 통과한 작품 원본 심사인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예선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 총 50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선은 8월 23일 예선 통과작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 원본은 개발원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예술성과 독창성, 그리고 다양한 구즈로 활용 가능한지 등이다. 개발원은 총 30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총 1,0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수상 인원은 10명, 상금은 320만 원이 확대된 규모이다. 대상 수상자 1인과 특별상 수상자 1인은 발달장애 예술가 에이전시인 디스에이블드 정규직 작가로 채용되며 수상작가 전원 디스에이블드 작가로 등록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작품을 활용한 구즈를 제작해 개발원과 GKL 맞춤형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구즈 제작 등을 통한 수익금의 일부는 작가에게 지급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8월 26일 금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 및 전시회는 10월 말에 진행할 계획이다. 2022 인천광역시 장애인정보화대제전 참가 선수 모집.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인천시 장애인재활협회 주최, 인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 인천광역시 장애인정보화대제전이 오는 7월 14일 목에 개최된다. 장애 청소년들은 해당 학교 컴퓨터실 및 특수학급에서 그리고 장애성인들은 인천시 사회복지회관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시 장애인능력개발문화센터에서 대회가 진행된다. 본 대회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하였으며 인천 지역 장애인의 정보 활용 및 정보 검색 격차 해소와 이트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에 목적을 두고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비장애인의 장애인 정보화 인식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대회 종목은 정보 활용, 파워포인트, 엑셀, 시각장애인만 응시, 부문과 정보 검색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는 최우수상, 시장상, 우수상, 시의장상, 교육감상, 장려상, 협회장상,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여기서 수상한 장애 청소년은 글로벌 장애 청소년 이트 챌린지 대회, 예선, 8월 예정,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21년도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명이 수상하는 등 3개의 인천광역시와 각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인천광역시 장애인정보화대전의 모집기간은 6월 2일, 월부터 6월 10일, 금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 imei.ict.or.kr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32-438-0420 인천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어둠이 동굴일 순 없다. 동굴이 어둠일 수 없는 건 빛을 품어 본 적이 없는 탓. 오래된 어둠이 동굴 안에서 숨을 쉰다. 혼자 던진 말 울림으로 돌아오는 낮은 천정에 몸을 섞으며 어둠의 지층으로 한 발 내디디면 더딘 발자국이 기우뚱 휘감긴다. 발목부터 젖어 환한 그늘이 되고 어둠이 되는 끝모를 깊이에 푹푹 빠져가는 내 안의 동굴. 마주 선 몸으로 흔들며 감겨오는 눈길. 한 뼘 먼저 빠져나간 늪. 동굴은 깊고 조용한 어둠의 층을 쌓는다.